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2018학년도 수능, 무려 수능 기출 반드시 머릿속에 외워야 할. 자, 이정환의 비가라는 연시조, 병자호란의 아픔, 이병기의 풍란, 난초를 사랑하는 수필. 이렇게 두 작품인데, 이정환 비가 같은 경우는 EBS 있던 거지. 그러니까 연시조가 출제가 되면 연시조가 EBS에 있으면 반드시 전문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EBS가 보통 연시조를 이제 수특이든 수완이든 낼 때 전지문을 못 내거든, 당연히. 몇 개를 잘라서 내는 거고. 그러면은 수능에는 어떻게 나오냐? 그 중에 EBS 있는 거 절반, 없는 거 절반. 그게 좀 쉬운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정환 비가 같은 경우 사실 그 배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시어의 의미 같은 거를 모르고 그냥 문제를 풀면 쉽지 않지. 상당히 까다롭지. 그 연시조 EBS는 특히 전문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 있는 그림은 울산에 가면은 또 박재상 기념관 뭐 이런 게 있대. 그래가지고 요 양반이 이제 박재상 신라 충신 박재상이 되는 거. 이 양반이 그 여기 보니까 대머리 벗겨진 거 보니까 일본 사람이지. 그 일본에 끌려간 신라의 왕자를 구해왔지. 물론 구해 오진 못했지. 구했는데 본인은 남아가지고 죽었지. 이게 그 유명한. 근데 이 일본 요 대장 이 양반도 대단해. 박태상이 이제 왕자를 신라로 이제 보내고 본인은 남아가지고 체포가 됐어. 그럼 그냥 죽여야 되는데 그냥 안 죽이고 너 보니까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대신 내 신하가 되라. 그러면서 꼬셔. 박태상은 신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쪽발이 신하는 되지 않겠다. 죽여라. 그래서 죽었지. 그리고 이제 신라에서 남편 박태상을 기다리던 아내가 돌이 되었다. 망부석이 되었다. 이런 전설이 있는 박재상. 어쨌든 왕자를 구해온 충신. 갑시다. 병자호란 때 얘기야. 저 맨 뒤에 병자호란 얘기 좀 해놨으니까 그때 가서 잠시. 왜냐면 워낙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특히 병자호란 쪽에서 문학 작품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얘기를 알면 훨씬 작품들 소설이든 예를 들어 뭐 최척정 같은 소설이든 이정환의 비가 같은 시조든 이해하는 게 훨씬 빨라져. 자, 상황은 병자호란이 끝나고 요 소현세자 복림대군 왕자 둘이 청나라로 끌려갔어. 그리고 이정환이라는 신하는 그 치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사표를 던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상태야. 고향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 빡쳐. 그래갖고 슬픈 노래, 비가를, 연시조를 지은 거지. 갑시다.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물었다. 꿈아. 자, 몇 번 얘기했지만 고전시가에서 꿈을 주는 이유는 현실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안타까움 또는 그리움 나타낼 때 꿈을 준다. 여기서는 묻노라 했으니까 문답법. 만리요양, 여기가 이제 왕자들이 끌려간 청나라 심양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를 못하는 말. 꿈속에서 이제 다녀왔느냐? 반갑다. 왕자님을 친히 본 것 같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은 꿈속에서. 충신 박재상이 죽은 뒤에 시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역 충궁 청나라에 누가 가서 모셔오겠느냐? 취술령 기혼을 못내 슬퍼하노라. 왕자의 기한을 못하는 슬픔 드러난 충신 박재상. 조정을 바라보니 병자호란이 끝났어. 끝났으면 이제 뭐 해야 돼? 복수를 해야지, 복수를. 그런데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간신 새끼들만 많고 도대체 이 힘든 병자호란의 굴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슬프다. 조구리 뭐 중국의 신하 알 필요 없고 그냥 충신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충신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충신이 죽었으니 복수할 사람이 없도다. 안타깝다. 자, 7번째 요 얘기는 나머지는 다 주체가 이정환이야. 화자. 그런데 여기는 주체가 임금님이야. 주체 바꾸기로 잘 나오는 부분. 자, 경복궁에 달 밝은 밤에 임금님이 성이라는 건 이제 임금님한테 쓰는 거니까. 임금님이 걱정이 많다. 청나라에 두 왕자를 잊었겠느냐. 그리고 백성들도 걱정을 하는구나. 주체가 임금이다. 포인트. 자, 구렁에 풀이 났는데 봄비에 저절로 잘 자라더라. 아는 일, 즉 병자호란에 치욕이 없으니 너네들은 얼마나 좋으냐. 우린 치욕을 겪은 사람들이니 너희 자연만 못하다. 그 자연과 인간을 대조하는 장면. 자, 마지막 조그만 이한 몸이 화자. 벼슬도 이제 안 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걱정만 하고 있는 화자가 경복궁에서 이제 멀리 떨어졌다.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곳이 서울인지도 잘 모르겠다. 바람에 지나는 지푸라기처럼 갈 길 몰라 하노라. 그 뒤에 문제 나오는데 요 지푸라기는 화자와 동일시된 자연이고 요 풀은 화자와 대조하는 자연이고. 자, 수필보라고 맨 끝부분에 주제 정도만 잘 보면 된다 그랬지. 앞에는 휘리리릭. 자, 100년 전에 이병기 선생이 휘문중학교 선생을 할 때 난초의 위안을 받았다. 그러다가 조선어학회 사건, 양반,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지. 조선어학회, 우리말을 시키자. 거기에 이제 잡혀가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8.15 광복이 됐는데, 갔다 왔더니 난이 다 죽었다. 그리고 또 6.25 전쟁이 있었는데, 또 난초들이 다 죽었다. 그들은 전주에 와서 살고 있는데, 제주도 풍란, 이거를 가져왔고, 그럭저럭 4년 동안 잘 키웠다. 그러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집에 누워 있는데 풍란을 쳐다보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시를 썼다. 썩은 향나무 껍질에 요 향나무 껍질이 썩었는데 그 위에서 풍란이 자라. 대단한 거지. 그 다음에 뭐 예쁘다. 자, 추사 완당 뭐 같은 사람이야. 김정희가 한무견. 그래서 이런 글 쓰는 뭐 붓, 벼루 뭐 이런 거랑 인연이 있는데 나는 난초하고 인연이 있다. 어떤 집을 갔더니 엄청 화려한데 그거는 요리집에 불과하다. 왜냐면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없는 그냥 비싼 것만 갖다 놨는데 집주인이 천박해. 부실와옥 초가집이라도 정신세계를 가꾸는 이런 게 있으면 나는 삼정승과 바꾸지 않고 빵과 바꾸지 않겠다. 나는 정신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조선어학회 같은 사건에서 감옥에 갔지. 친일 안 하고. 문제 갑시다. 문제는 쉬운 편. 가장 적절 해가지고 첫 번째에서는 문제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다. 간단한 내용.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극복하는 그냥 저스트 슬픔으로 끝났지. 그 다음에 이병기 거에서는 뭐 한탄하는 거 없고 냉소적인 거. 냉소가 뭐야? 현실에 대해서 비웃는 거. 그런 거 없지. 그 다음에 역시 이병기에서 회의적인 태도 안 나타나 있고. 자, 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쇼. 이렇게 갖다 놨고. 자, 일단 답지를 보면은 자, 자신의 몸이 궁궐 밖에 있다. 그거를 고통을 잊고자 했으면 이런 시 안 썼지. 임금과 떨어져서 도움을 못 줘서 안타까우니까 이런 시를 쓴 거지. 역시
역시 간단한 일치인데 도대체 왜 3점인지 모르겠고. 자, 기억, 니은, 풀, 건불. 자,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자, 자연물이 국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뭐라고? 동일시이거나 대조이거나 둘 중에 하나. 동일시는 뭐하고 연결? 감정이입하고 연결. 그래서 풀은 대비의 소재, 건불, 지푸라기는 동일시의 소재. 자, 보기에서 뭐 별 얘기 없고 현실 문제를 다루려고 연시조를 쓰더라.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시어하고 연결되는 거를 찾아라. 역시 간단한 문제였고, 달 밝은 밤은 임금님이 이제 두 왕자와 백성을 걱정하는 시간이었고, 봄비는 그냥 풀을 기르는 물이었고, 이거를 통해서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 이런 희망은 나타나지 않더라. 간단한 문제. 자, 나의 맥락을 고려해서 A 아까 시 쓴 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 시어의 동그라미 세모를 찾는 역시 쉬운 문제. 자, 옥 같은 뿌리 동그라미였는데 아까 화려 광활 보여서 맨 끝에 정신세계는 없고 단지 화려한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 두 개 엮어놨으니까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자, 여기는 일단 얘부터 잠깐 봅시다. 남한산성. 자, 선조 때 임진왜란이 터져가지고 7년 동안 엄청 힘들었는데 명나라가 물론 뭐 명나라만 한 건 아니고 이제 이순신 이 양반도 큰 역할을 했지. 근데 명나라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어. 우리 6.25 전쟁 때 연합군이 도와줘가지고 사실은 간신히 이긴 전쟁이었지. 임진왜란도 역시 마찬가지. 이순신 혼자만 잘해갖고 된 게 아니야. 분명히 명나라가 큰 역할을 했어. 문제는 명나라 입장에서 조선을 돕느라고 돈을 다 써버렸네. 그래 거지가 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쪽에서 호시탐탐 노려보던 만주족들이 명나라가 바보가 됐네. 나라 한번 세워볼까? 청나라를 세웠어.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선조 뒤에 광해군이 이제 임금 자리에 올랐고, 광해군이 현실주의자야. 그러니까 광해군 그래갖고 미친놈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현실주의자.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명나라를 이제 침략을 했는데 거기서 중리대결을 펼쳐 도와주지 않아. 그 원래는 몇십 년 전에 이제 도와줬으니까 도와줘야 마땅한데 돌아가는 사태를 보니까 이 새끼들이 더 센데? 그거 도와주기 힘들지. 어쨌든 그 복잡한 이야기 때문에 인조 반정 일어나고 광해군은 쫓겨나고 인조가 임금이 됐고 문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인조가 임금이 된 게 그닥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인조가 임금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나는 반친명 반청을 하겠다. 아예 선언을 해버려. 이 위험한 거지. 왜냐하면 청나라가 그 당시에 명나라를 이제 거의 물리치고 대빵이 됐거든. 근데 거기다 대고 이 작은 나라가 나 너네랑 안 놀아. 청나라가 빡쳐가지고 먼저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가고 강제 조약을 맺지. 너 앞으로 조심해. 그리고 10년 동안 인조가 계속 뻘짓거리를 해. 이 새끼 안 되겠는데? 다시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남한산성으로 그러니까 강화도로 원래 가려고 했는데 거기 갈 시간이 없어. 그래갖고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이 꼴을 겪는 거지. 33번 대가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인조가 실제로 피를 많이 흘렸대.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많았지. 여기 청나라도 얘가 땅이 안 좋잖아. 만주 집안이. 식량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명나라를 이제 먹긴 먹었는데 경제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대. 그럼 뭐해?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침략 전쟁이지. 제일 만만한 게 조선. 하필이면 그때 조선이 누가 임금이라고? 인조. 감히 저 조그만 오랑캐 나라가 친명 반청 우리를 싫어한대. 옳다구나. 그래가지고 조선을 쳐들어온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큰 나라가 아니지 작은 나라지. 이 작은 나라는 외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함부로 큰 나라들한테 개긴다 뭐 이런 거를 하면은 안 돼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최근 얘기를 이제 해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개겨가지고 바로 침략당했지.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사람 죽고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2022년 4월 요 현재도 이제 새로 뽑힌 대통령이 우린 미국이랑 친하게 지낸다. 일본이랑 친하게 지낸다. 뭐 친하게 지낸 건 좋지. 근데 우리 중국 싫어한다. 그런 얘기 해가지고 또 앞으로 여름, 겨울 어떻게 큰일이 벌어질지 500년 전에 이 병자호란 얘기가 다시 생길지 걱정이 큽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얼른 커서 큰 나라를 만들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